오는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 의원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안은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의 협력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지역 핵심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이 강경대중 견제 노선에 동참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 문제가 북한 문제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라는 보도입니다. 17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최근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책 재평가에 대해 고무적인 말을 했다며 새 한국 정부의 대중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들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중국 공산당이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도 최근 VOA에 이번 한일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도 한국과 함께 타이완 문제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새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최근 외교위의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정치적 문제로 한국 등의 경제적 보복을 가해 온 행태를 지적하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외의 수단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샤봇 의원은 한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는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집단적 해법을 마련하고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돕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나 일본 언급은 빠졌습니다. 한편 최근 미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도 한일 관계 문제는 북한 문제만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고 VOA는 전했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하원 의원은 지난 12일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수년간 극도로 경색됐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진정한 진전이 있도록 독려하는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21일 한국에 이어 23일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24일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를 찾을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북한을 향한 도발 자제 촉구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DMZ를 방문하는 방안이 한미 간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정의 특성상 마지막 순간에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DMZ는 가능한 방문지 중 하나로 검토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안에서 경기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에서 중요한 건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일본과 회담 전부터 일본은 일침을 받은 상황이다. 일본 정치 전문가들도 기시다 총리의 입지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완전히 종주국 눈높이였던 한국 특파원의 보도에서도 시진핑의 최측근을 보낸 이유는 갈취라는 지적이 나왔을 것이다. 3불의 맹세를 재확인받은 끝에 윤군은 사드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릴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중국의 한국은 정권의 정치 성향이 어떻든 압력으로 어떻게든 되는 나라로 여겨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문 씨의 임기 마지막에 종주국님이 칭찬하신 것은 대중자세로 그 노선이 정답이라고 합격점을 주었다는 거지. 한국은 그들에게 그냥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카드에 불과한 것이지. 윤군이 아무리 친미 친일 반중반북으로 움직이고 싶어도 국회는 압도적으로 진보파가 강하다. 게다가 선거 때도 그랬지만 윤군은 괜한 말을 하며 불타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 듯하다.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말이다. 보수 정권이 되든 그쪽의 국제 최대 보유국인 중국은 거스를 수 없겠죠. 경제적 의존도 대단하고요. 그쪽에서는 쿼드에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요청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사키 대변인이 쿼드는 그대로라고 했고 설령 가입할 수 있어도 그 나라는 반중색을 희석시키려고 행동할 겁니다. 그냥 한국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미일은 한국에 대한 취급을 바꾸고 있는데
미국이 강한 요청을 했는데 화웨이 등 배제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세요. 산불맹세 무력부터였나요?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에서 자기 진영에 속하는 보호국으로 말이죠. 지금 규모로 흔들리면 방해하니까 살리지 않고 단순히 경제 식민지로서 관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여 미국 측 국가임을 나타내거나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소하고 중국 측 국가임을 나타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어느 쪽에도 좋은 얼굴을 하고자 함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 폭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은 일본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압박하지만 큰 민폐라고 본다. 미국이 중개한 위안부 합의가 현재 어떻게 됐는지 미국은 못 본 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이든 씨가 관여했던 것을 생각하면 불합리합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을 보아 그들은 여러 가지로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배신당하기보다 차라리 명실상부한 중국의 신세를 지겠다고 결정해 주시는 편이 깔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은 피해 동맹이라 발언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방한 시 국립국제묘지를 방문하여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병사들에게 헌화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전쟁 대전국인 일본에서 볼 수 없는 광경으로 한미동맹의 유대관계만 강하고 이것만 계속 굳건히 유지하려는 것에 감동하게 만든다. 한미동맹은 군사적 중요 동맹,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중요하니 중국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신뢰라는 거지. 한국은 미국의 여러 번 신뢰를 범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왜 한국과 붙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로비의 힘인가? 월급 이상의 돈을 주는 걸까? 윤석열 정권의 외교 기본 노선은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며 미중 간의 중립을 지켜온 문재인 외교로부터의 이탈을 원한다고 이게 정말일까? 혹시 무토시만의 희망적 관측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 일본 정치인들은 너무 순수하다. 우리 국시의 최우선 사항은 일본에 대한 괴롭힘이었다. 이것이 국가의 방향을 흔들게 한 가장 큰 원인이다. 일본을 때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결국 중국과 손을 잡았다. 결과는 경제도 발전의 대성공이었다. 이제 와서 발 뺄 생각이냐고 수고를 당할 테니 그 나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일본 내에서도 그나마 우익의 손을 빌려 원한을 풀면 그 결과로 줄곧 타박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 나라는 미국에 매달려서 일본을 어느 정도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도 끌어들여 더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진 미국에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처럼 평가되어도 일본을 치게 된다면 경제적 이익도 막대하기 때문에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역대 정권은 국가의 발전과 경제 발양을 목표로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일본 건드리기 및 국가 외교를 안이하게 선택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존속시켰습니다. 그 외상값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느 쪽에 붙을지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주권에 입각해 한국이 판단하면 될 얘기인데 한국이 내세우고 싶은 중립적인 입지를 미중이 허용하지 않는 셈입니다. 안보나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하면 듣기 좋지만 결국은 윤 대통령이 승마를 예상하고 승마를 타게 될 것이라는 것. 중국은 한국의 머리를 짓누르고 마운트를 가지러 갔을 뿐이다. 만약 시시의 때때로 되지 않았다면 망신을 당할 것인데다 향후 판도의 영향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 인자를 보낸 것이다. 윤 대통령의 기골이 시험대에 오르는 장면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닭인지 알 수 있겠구나. 중국은 전랑 외교로 전환하면서 더는 한국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게 됐지. 푸틴과 마찬가지로 자신으로부터 한국을 미국 측에 떠넘긴 셈이다. 가끔은 달콤한 얼굴로 꿰었다면 이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태도를 분명히 하지 못했을 텐데 뭐 한국도 IPEF에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IPEF의 개요를 듣는 한 인프라 투자를 지렛대로 아시아 영내에 개도국을 끌어안고 동맹국을 규합해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하는 구상 중인 것 같지만 고도의 시장 해방과 상호 공통 룰엄수를 요구하는 CPTPP와는 위상이 다른 이야기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